자, 2022년도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봐요. 1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도체의 성질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도체의 성질에 관한 문제인데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나오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도체를 이렇게 내가 줬어요. 도체에 이렇게 전하를 주면 도체의 전하는 뭐예요? 이렇게 항상 도체는 뭐예요? 전하가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표면에만 존재한다. 도체의 성질, 도체의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표면에만 존재한다. 즉 내부, 도체의 내부는 뭐예요? 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전기력선이 어때요? 없다는 얘기고, 전기력선이 없다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전개의 세기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도체는 항상 뭐예요? 등전이다 이 말이에요. 등이는 등전이더라. 그지? 요런 이제 기본은 뭐예요? 늘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읽어. 그것만 알고 읽어. 도체 내부는 전하가 없어. 전하가 없으니까 전개의 세기가 제로야. 근데 뭐 에너지가 저축이 돼. 틀렸다 이 말이야. 틀렸다. 그다음 도체 표면의 정전 응력은 요거이다 그랬어요. 자, 봐. 이 도체 표면에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가 존재하니까 정전 응력이 존재를 해. 그러면 그 식은 2분의 1 입실он 제로 E 제곱이다. 아니면 2 입실원분의 D 제곱이다. 2분의 1 ED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뭐예요? 요 전속 밀도 요 놈을 뭐예요? 전속 밀도를 자,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지? 시그마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면전하 밀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맞게 잘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답은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요 도체 표면 전개의 세기를 구했더니 전개의 세기 E는 뭐가 나와요? 입실원 제로분의 로에스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입실원 제로분의 로에스가 되더라. 그런데 뭐 입실원 제로분의 제곱이라고 적었으니까 너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전이는 등전이라 그랬잖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야? 2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 그다음 2번 자기 인덕턴스가 50mH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매초 100A 비율로 감소한대. 감소했을 때 자기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패러데이 법칙 문제네.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 뭐야? N에다가 dt 자 d파이더라. 그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E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없애도 되겠네. 그 다음에 근수는 1회로 보는 거니까 dt d파이가 되는데 파이는 ly다 이 말이에요. ly가 되니까 ly에다가 뭐야? dt di다. 그죠? 자, 그러면 뭐야? 끝났네. 요 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요 L 대신에 얼마? 50mH입니다. 이 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성이다. 자, dTdI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정분에 대한 전류 정분의 비인데 초당 100A니까 1분의 100이니까 곱하기 그냥 뭐예요? 100 집어넣으면 자, 기전력 계산이 되지. 그치? 자, 이렇게 해봤더니 뭐 암산도 가능하네요. 답은 5V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5V. 그다음 3번. 자,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A메타 떨어진 곳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이 무한평면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면전하 밀도가 최대인 점의 전하 밀도를 구하시오. 사실 이거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의미를 조금 설명하면 이제 외우실 때 이런 의미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봐요. 이런 무한평면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A만큼 떨어진 요점에 Q쿨럼의 전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 Q쿨럼의 전하가 있어요. 자, 이렇게 Q쿨럼의 전하가 있을 때 유도되는 전하 밀도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유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Q쿨럼에 있을 때 요점에 유도되는 전하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Q쿨럼이 있다면 뭐예요?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뭐야? 유도 전하가 가장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기 같으면 어때요?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 A보다가는 멀어지잖아. 그지? 그게 멀수록 유도 전하가 작아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점에 최대 유도 전하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하의 분포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도 전하 분포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즉 Q 쿨om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뭐예요? 최대 전하가 유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하 밀도가 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전하 밀도가 최대더라. 그래서 면전하 밀도니까 로에스라고 하고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맥시멈이다 라고 하면은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되더라? 전속 밀도 D가 된다. 즉 입실론 제로 E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전속 밀도 D가 돼서 입실론 제로 E가 된다. 그런데 이때 이제 봐. 외우실 때 봐. 자, E0에다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자, 요 전개이색이 E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게 이제 전기 영상법에서 뭐예요? 영상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Q 쿨om이 있다면 반대쪽 같은 거리에 뭐야? 마이너스 Q 쿨om이 있다고 영상 전하를 이렇게 놓고 뭐야? 해석을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플러스 Q에 의해서 자, 이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 Q에 의해서 요 방향이 되니까 요 전개의 세기는 뭐야? 여기서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총 전개의 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Q 쿨om에 의한 전개의 세기가 뭐야? 4파이 입실론 제로 A 자성분의 Q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쿨om에 의한 전개의 세기 마찬가지 뭐야? 4파이 입실론 제로 A 자성분의 Q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요게 뭐 2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요 크기가 뭘로 나온다? 2파이 입실론 제로는 맞줄임이 되고 A 자성분의 Q가 돼. Q가 되는데 유도전하잖아. 유도전하. 그지? 플러스 Q일 때 여기에 유도전하가 되니까 유도전하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유도전하니까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제가 이건 설명드린 거고 자, 이런 정도는 뭐야?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자, 4번 봐요. 그림과 같은 정전 용량이 C0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 콘덴서의 판 면적 3분의 2에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 입실론 S의 유전체를 채우면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자, 봐요. 자,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얘지, 그죠? 봐. 자, 이렇게 이제 극판이, 콘덴서 극판이 마주보는 면적을 배항 면적 S라고 하는데, 자, 평행판, 이런 콘덴서에 유전체를 채우는데 극판과 이렇게 수직하게 채우잖아. 그지? 그림 모양만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채웠다. 이 말. 유전체를 이렇게 채워. 그러면 요 전체 면적이 뭐예요? 배항 면적인데 배항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뭐는? 간격은 똑같지, 그죠? 극판의 간격은 같은데 여기에 유전체를 얼마의 크기를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얼마? 배항 면적의 3분의 2S, 여기 뭐예요? 공기로 3분의 1S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웠다. 그랬을 때 자, C를 구하면 얼마요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직하게 채우는 경우에는, 극판과 수직하게 채우는 경우에는 이론을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아, 요거는 콘덴서 뭐야? 이렇게 병렬의 합성을 구하면 된다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때 전체 정전 용량을 C라고 하면 C1 플러스 C2가 되는데 C라고 하는 것은 D분의 뭐야? 입실론 제로 S다 이 말이에요. 근데 S가 뭐야? 3분의 1S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C2라고 하는 것은 D, 이게 뭐 간격은 같고 배항 면적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뭐야? 3분의 2S가 된다. 배항 면적은 3분의 2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요 식이 뭐야? D분의
입실은 제로 S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 뭐가 되고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3분의 1에다가 입실은 3분의 2에다가 입실은 S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는 묶었으니까. 자, 이놈은 묶어줬으니까. 근데 D분의 입실은 제로 이렇게 묶어준 요 값이 바로 뭐야? 자, 공기일 때의 정전 용량 값이지, 그죠? 유전체를 채우기 전에 정전 용량 C0 값이잖아.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3분의 1 플러스 2 입실은 S의 뭐야? 자, 이것을 공기인 경우에 정전 용량이다. C0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뭐 4번이 답이 되네. 그죠? 자, 그다음 자, 5번 갔어요. 자, L1이 뭐한데? L2가 1m의 두 직선 도선을 50c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고 L1을 중심축으로 하여 L2를 V의 속도로 회전시킬 때 L2에 6이 되는 전압을 구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봐요. 조금은 산업기사에서 뭐 생각해야 될 문제지, 그죠? 봐, 이걸 갖고 와봐. 저 말을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여기 뭐가 있어요? L1이 있다 이 말. 요 L1의 길이가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한대라고 하는 말은 여기 무한직선이요 이러면 되겠네, 그죠? 무한직선에 I라는 전류가 지금 흐르겠지 뭐. 그럼 여기에서 자 얼마 떨어졌어? 50cm. 그럼 0.5m 떨어졌다 하면 50cm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다? L2가 있다 하면 L2가 이렇게 있어. L2가 있는데 요 L2의 길이는 1m다 이 말이에요. L1은 무한대고 됐지, 그죠? 자, 그랬을 때 L1을 중심축으로 여기 L1이잖아. 요 L1을 중심축으로 뭐예요? L2를 V의 속도로 이렇게 잡아 돌린다 이 말이에요. L2를 요 L2를 V의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V의 속도는 얼마로? 100m/s로 회전시킬 때 자, 그랬을 때 L2에 유도되는 전압이 얼마요? 이 말이에요. L2의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근데 L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나 그랬어? 50mA의 전류가 L1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L1에 50A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1에는 뭐가 생겼어요? L1에는 뭐예요? 자기장이 생겼지, 그죠? 근데 L1에 생기는 자기장 역시 어때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자, 놓고 감아져서 뭐예요? 엄지의 방향이니까 얘도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자,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지, 그죠? B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1m를 회전해요. 회전을 시키면 회전하는 방향도 얘지, 그죠?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개 내에 운동하는 뭐예요? 운동하는 자, 그 도체가 갖는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식을 쓰려고 하니까 뭐야? 식은 V의 속도도 나와 있고 자속 밀도도 계산할 수 있고 L 길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V, BL, 사인, 세타로 뭐예요? 유도 전압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하려고 보니까 물론 V도 나와 있고 B도 이제 되고 L도 되고 다 돼. 그런데 요 세타를 보니까 어때요? 자, 자속 밀도, 자개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걸 축으로, 얘를 축으로 1m에 요거를 뭐예요? 요걸 축으로 회전시켜. 회전시키면 얘도 이렇게 돌아가지, 그죠? 그러면 자개의 방향하고 요 돌아가는 방향이 뭐예요? 자속을 끊어주는 방향이 아니지, 그죠? 자속을 끊어야지 유도전압이 생기는데 자속을 끊어지지 않잖아. 즉, 요 세타가 자속을 끊어주지 않아. 0도야, 0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 그럼 여기다 사인 0도니까 요 놈을 계산해서 저기 거를 갖고 와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뭐야? 아, 요게 0도야. 그럼 사인 0도는 0이잖아. 그러니까 유도전압은 뭐야? 제로가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냈다 싶었는데 답은 뭐야? 오히려 좀 쉽게 얻어지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속을 끊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답은 제로. 그다음 6번. 자, 물 속에 전자파의 전파 속도,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은 줬다. 그죠? 자, 그러면 전파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식, 입실은 묘분의 1이다. 자, 그런데 요 식을 어떻게 적어라? 루터 입실은 제로, 뮤 제로분의 1에다가 루터 입실은 s의 뮤 s분의 1로 적자. 그지? 그랬더니 요 값을 집어넣어 봤어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을 대입했더니 요것은 뭐야? 3 곱하기 10의 8성이 나오더라. 그래서 강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 입실은 s, 뮤 s분의 C0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만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다가 뭐 보는 순간 뭐 이렇게 했겠지, 그지? 루트 입실은 s 80 뮤 s 1 분의 뭐야? 3 곱하기 10의 8성. 계산기 눌러서 뭐야? 답 얼마?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되지 뭐, 그죠? 요 계산해 봤더니 얘가 뭐야? 4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 그다음 자, 7번. 자, 전위 함수 v를 주고 자유 공간 내에 전하 밀도를 구하시오. 즉 전위 함수를 주고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하면 얼마? 물었으니까 그 유명한 뭐야? 푸아송의 방정식. 그죠? 푸아송의 방정식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자, 푸아송의 방정식. 자, 같이 적어보면 라플라시안 v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자, 푸아송의 방정식 라플라시안 v라고 하는 놈은 자, 뭐다? 마이너스 입실은 제로분의 로 v다. 로 v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요게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 값이 얼마냐? 알면 되네. 자, 그러면 여기서 라플라시안의 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얘다 이 말. 자, 요게 되니까 자, 여기다 v 하니까 뭐예요? 바로 암산해요. 그때 v가 얘다 이 말. v가 얘잖아. 그럼 라플라시안 v가 되니까 요거에다가 뭐예요? 라플라시안에다가 꼭 v다 이 말. x제곱 y제곱이다 이 말. 자, 그런데 요렇게 하니까 뭐예요?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라 이 말이잖아. 그지? 자, 라플라시안 v를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2x. 다시 한 번 더 편미분하니까 2.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 이번에는 y가 변수니까 상수는 어차피 y 아닌 건 상수니까 제로.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2y.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고선 z 성분 없으니까 없잖아. 그래서 요게 4가 나오지 뭐. 그죠? 라플라시안 v를 계산했더니 4네. 4. 자, 그러면 4는 이꼬르 뭐라는 얘기? 마이너스 입실은 제로분의 로 v다. 따라서 로 v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4 입실은 제로다 이 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답으로 찾아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요 입실은 제로 하는 게 뭐예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예요? 계산기 눌러봐 이 말이잖아. 그지? 계산기 누르는 건 각자. 자, 그렇게 눌러봤더니 뭐예요? 3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연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심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이 전자석과 연구자석 재료 이론할 때만 늘 암기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연구자석의 재료가 되니까 내가 자, 어때요?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BH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 자, 그러면 요게 자석 밀도비고 H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성체에 자개를 가하면 어차피 증가하다 자기 포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다시 뭐요? 감소시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자성체에 따라서 뭐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거의 뭐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다. 그제? 자성체 성질에 따라서. 근데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요 놈이 뭐야? 잔류작이고, 여기가 보호자력이 되는데, 무조건 잔류작이 크고 뭐야? 보호자력도 커야 돼. 그러니까 이 히스테리시스 면적이 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클수록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영구자석의 재료는 뭐야? 무조건 잔류자기도 크고 보호자력도 커야 되고 히스테리시스 면적도 뭐야?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번 해봐. 자석 밀도, 보호자력이 모두 다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야? 영구자석의 재료를 물었으니까 답은 3번이요. 그러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9번 반지름 A 메타의 구도체에 전하 Q쿨럼이 주어질 때 정전 응력을 구하시오. 자, 정전 응력을 물었으니까 식을 바로 적으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E제곱이다. 아니면 2 입실론분의 자, D제곱이다. 아니면 2분의 1 ED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자, 지금 뭐야? 여기서 뭐 공식처럼 물었어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시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요 식을 쓰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E제곱이 되는데, 그 전개가 뭐야? 반지름이 A 메타인 구도체에 Q쿨럼의 전하가 있을 때 전개의 세기가 얼마요? 하는 얘기잖아. 그지? 그때 전개의 세기니까 전개의 세기는 다 외우죠? 자,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 자성분의 Q가 바로 뭐예요? 구도체 표면 전개의 세기다 이 말이에요. 반지름이 A니까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 제곱하니까 뭐예요? 4, 4, 16이 되는데 16에다가 여기 뭐예요? 2가 있으니까 2를 곱해야 되니까 벌써 얼마? 32 이렇게 나오지, 그죠? 나오고 자, 입실론 제로 제곱인데 하나 약분하고 하면은 여기 뭐예요? 2번의 꼴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요 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자, 좀 쉬운 문제. 그 다음 10번. 자, 자유의 단위로 오는 거. 자, 봐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봐. 자, 우리가 이제 정전개가 나오고, 자, 정자개가 나오는데, 정전개에서의 전개의 여러분들 세기 계산했고, 그 다음이 전위 계산했잖아. 정전개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단위가 뭐였어요? 2의 단위가. 전개의 세기 2의 단위가 볼트 퍼 메타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위의 단위는 뭐였어요? 이렇게 볼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전개에서는 기본 단위니까 뭐 또 왜 이거 나와야 하고 유도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개로 왔다 이 말. 자, 정자개로 오게 되면은 여기 뭐가 나와요? 자개의 세기가 나와. 그럼 자개의 세기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퍼 메타 또는 코일이라면 암페어 턴 퍼 메타였죠. 그죠? 암페어 턴 퍼 메타였다. 그러면 정전개의 전위와 같은 놈이 정자개의 뭐예요? 자위라고 하는 놈이잖아. 그지? 우리가 전위는 V라고 기호를 쓰는데 얘 자위는 뭐예요? U라는 기호를 쓰잖아. U. 자개의 세기 H는 다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자위를 구하면 자위의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또는 뭐예요? 암페어 턴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코일이라면 암페어 턴. 자, 그래서 자위의 단위가 뭐요? 그랬더니 답은 뭐예요? 암페어 턴이요. 그냥 이렇게 나와줘야 돼. 식이 뭐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돼. 그죠? 기본적으로 이미 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단계에 와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뭐예요?
기본 단위는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11번요. 자, 이것도 뭐야? 늘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시면 보는 문제, 그죠? 자, 봐요. 평등 자계 내에 수직으로 돌입한 전자의 궤적은 이렇게 물었어요. 평등 자계는 안 그리고 평등 자계 내에 이렇게 전자가 뭐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설명을 붙이면 뭐예요? 로렌츠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면서 요놈이 뭐를 한다?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온 전자는 원운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일단 요거 알아야지, 그죠? 로렌츠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전자는 원운동을 하게 돼. 그 원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운동을 한다 요 말이, 자, 이렇게 구심력이고, 자,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말은 어때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의 크기하고 원심력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힘이 아니잖아. 실존 힘이 아니에요. 실존의 힘이 아니라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뭐야? 자,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봐.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뭐야? 자, mv 제곱이다. 전자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하게 되면은 mv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로렌츠 힘에 의해서 자속 밀도를 이렇게 B라고 한 거잖아. 그지? 자속 밀도를 B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때 이제, 자,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얼마가 된다? E, V, B가 된다. 그죠? 원래는 이제 Q, V, B가 되는데, 전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Q 대신에 E를 갖고 E, V, B다. 이렇게 이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는 말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것은 그래서 뭐야? 자, 구심력 이꼬르 원심력이다 라고 해서 뭐를 물을지 모르니까 요식만은 꼭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으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알고 요거 알면 그냥 문제로 바로 가면 돼요. 문제로 가서 봐. 원운동을 하는데 맞다 이 말이에요.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그럼 반지름을 물었네? 그럼 요게 뭐 R이 요게 반지름이잖아. 이때 R을 구해봐. R을 구하면 V 하나가 이렇게 맞줄임 되잖아. 그러면 2B분의 뭐야? 2B분의 여기가 MV가 되겠네. 그치? 그럼 요 2B라고 하는 것은 B는 자속 밀도가 되니까 뮤 H잖아. B는 뮤 H가 되니까 여기 뭐야? MV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 R은 자개 H에 뭐야?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아니야. 반비례하잖아.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렸다. 그죠?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 자, 이거 뭐 하나하나 읽으면 다 있어요, 다. 자, 그 다음 뭐야? 자, 이거 답 바로 가요. 답 바로 가. 자, 원운동을 하고 맞고,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으니까 해봤더니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과 자개의 세기의 관계를 봤더니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4번이 맞는 말. 그지? 됐죠? 자, 그 다음 12번. 자, 유전체 내에 전개의 세기가 E, 분극의 세기 P, 유전율, 입실은 유전체의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변이 전류 밀도를 ID 이렇게 놓게 되면은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다?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는 식,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더라. 뭐 이거 다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기억한 사람은 이렇게 갔겠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분극의 세기를 P라고 했지. 그죠? 분극의 세기 P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지. 그죠? 요게 2더라. 그죠? 예, 분극의 세기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자, 요 말은 결국 뭐야? D,
마이너스 뭐가 돼? 자, 요게 입실은 제로 2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외우셨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요 전속 밀도 D를 구하면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D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실은 제로 2 플러스 P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외운 공식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라운드 T에다가 라운드에다가 요 D 대신에 뭐예요? 입실은 제로 2 플러스 P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답이 그냥 몇 번에 있는지만 찾아가면 되지. 그죠? 자, 그렇게 찾아가 봤더니 몇 번의 답이 있어요? 자, 2번의 답이 있지. 그죠? 요렇게 간 거, 요렇게 간 거니까 2번에 여러분들이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3번으로 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고 바로 답돼야 돼. 코일로 감겨진 환상 자기 회로의 철심에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자기 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기 회로 일부에 미소공곡 LUG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 저항은 이전 약 몇 배 정도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이거잖아. 말은 되게 긴데 여러분들 바로 알아서 뭐야? 이런 의미가 이렇게 생각이 나줘야 돼. 자, 그림이 이론할 때 이렇게 다 했잖아. 그치? 봐요. 자, 여기에 지금 자, 자료의 길이를 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놨다 이 말. 자료의 길이는 다 L이라고 놨다 이 말. L. 자, 여기도 지금 자료의 길이는 L이다 이 말.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투자율을 뮤라고 했어요. 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단면적을 S라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에 자기 저항을 RM이라고 하면 RM은 기본식이지, 그죠? 뮤 S분의 L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극이 미소 공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극을 만들었어. 자료의 길이는 L이고 자, 여기에 이제 공극의 길이를 LG라고 하라 이 말이잖아. 그지? 미소 공극을 LG라고 하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기 저항은 뭐가 되겠어요? RM 다시라고 하면 공극이 있는 경우에 자기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이때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가 자, 요거 철심에 뭐야? 그 자기 저항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공극부 자기 저항이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요 식을 뭐라고 쓰면 돼? 뮤 S분의 L 더하기 자, 이때는 뭐 뮤제로가 되겠지. 그죠? 공극부니까 뮤제로 단면적은 같고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를 LG라고 이렇게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극이 있는 경우에 자기 저항은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자, 이게 얼마요? 이 말 아니에요. 그죠? RM분의 RM 다시의 값이 얼마냐고 물은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뮤 S분의 L에다가 얘도 뮤 S분의 L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자, 이때 뮤라고 하는 것은 뮤제로 뮤 S잖아. 그지? 요 뮤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에다가 뮤 S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뮤 S분의 L로 묶었으니까 여기 뭐야? 뮤 S LG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야? 자, 여기를 적을 때 이렇게 적을 때 자, 내가 뮤 S분의 L로 묶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1 플러스라고 적고 요놈이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되니까 자, 내가 요 식을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자, L분의 이렇게 적고 그죠? L분의 적고 그 다음에 여기 LG라고 적고 여기다가 뭐 자, 뮤S다 이렇게 적으면 뮤S다 이렇게 적으면 결국 뭐예요? 자, 여기 곱하게 되면은 요놈과 같지 그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어? 이 약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맞줄임 하기 위해서
그러면 B가 얼마요? 그랬으니까 B는 뭐요? 요 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오 하는 게 지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니까 자, 봐요. 또 이렇게 표현 안 해놨네. 여기가 답이 이렇게 표현 안 해놨어. 그러면 분자에 이렇게 뮤S가 있다는 말은 봐. 여기에 요 뮤라고 하는 투자율은 뮤제로 뭐야? 뮤S잖아. 그러면 결국 뮤제로가 있으니까 뮤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맞추려면 뮤S가 되는 거니까 요 표현을 좀 바꿔 적었네 또 그죠? 요 표현을 저렇게 바꿔 적었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그러니까 L분의 LG에다가 요 뮤S가 되는데 뮤S를 이렇게 뮤제로분의 뮤S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네요. 자, 그래서 뭐 객관식이니까 표현을 이렇게 놓고 답으로 찾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14번 그림과 같이 유전체 경계면에 자, 입실은 2가 입실은 n보다 크다. 이럴 때 이온과 E2의 관계식 쭉 오는 거 찾으셔. 자, 이건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 물론 이제 경계면 조건으로 풀면 되는데 자, 요 표현이 있잖아요. 입실은 n과 입실은 2에서 입실은 2가 뭐예요? 입실은 n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객관식에서 이런 게 잘 나오잖아, 그지? 자, 봐요. 여기에 이제 전기력선이 있고, 그 다음 전속이 있다 이 말. 전속이 있는데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선은 뭐예요? 이게 유전율이잖아. 유전율이 뭐예요? 적은 쪽으로 유전율이 적은 쪽으로 뭐예요? 모인다 이 말이에요. 유전율이 어때요? 내가 적은 쪽 유전율이 적은 쪽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적은 쪽으로 자 쉬운 말로 할게 모인다라고 해요. 모인다. 근데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유전율이 뭐예요? 큰 쪽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 그럼 봐. 지금 자 여기가 입실은 n이고 입실은 2야. 입실은 n이고 입실은 2인데 뭐가 크다 그랬어요? 얘가 크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 결국 이쪽 유전체 이 원인 유전체 이 원인 요 말을 내가 바꿔요. 요 말을 바꾸면 이 원인 유전체에 이 원 유전체에 뭐예요? 자, 유전율이 적은 쪽으로 모이니까 이 원인 유전체에 뭐가? 이 원인 유전체에 뭐가 높겠어요? 전기력 선호 밀도가 뭐야? 모이니까 높아지겠지, 그지? 이원 유전체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아져. 그럼 이원 유전체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전기력선의 밀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이게 바로 뭐야?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뭐? 색이지, 그죠? 전개의 색이잖아. 그럼 전개의 색이가 어때요? 높다 이 말이에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는 말이 그 전개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다 이 말.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E1의 전개의 세기와 E2 전개의 세기 관계에서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뭐예요? E1이 E2보다가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E1이 E2보다 크다 이렇게 답하면 돼. 물론 또 경계면 조건을 이용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E1 사인 세타1 이꼬르 E2 사인 세타2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은 세타2분의 세타1이다 라고 또 놓고 풀어도 돼. 근데 반드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예요? 이 관계를 물었는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전속 밀도로 물었다면 얘가 커. 근데 전기 세기로 물었으니까 얘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한계다 이 말이야. 한계.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다음 자 15번 쉬운 문제네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자유공간 내 P점에 자개의 세기가 이렇게 된다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물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물었어요. 자, 봐요. 뭐 다 외우시는 거. 이런 무한 직선 전류가 있을 때 Rm 떨어진 요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H를 구하면 무한 직선 전류에서 Rm 떨어진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자개의 세기를 주고 뭐를 구하라? 전류를 구하는 문제잖아. I가 얼마요? 이 말이에요. I가 얼마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 곱하기 자개의 세기 H지 뭐. 자, 그래서 2파이 R이 얼마예요? 떨어진 거리가 2m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는 얼마라 그랬어요? 파이분의 4 암페어 톤퍼메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바로 이게 전류다 이 말. 이렇게 서로 맞줄임이 됐을 것이고 4, 4, 16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16 암페어가 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 역시 가벼운 문제. 반지름 Am의 구도체에 Q쿨럼의 전하가 주어졌을 때 구심에서 5Am 되는 점의 전이. 자, 봐요. 이렇게 반지름이 A인 Q쿨럼의 전하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대? 5A만큼 떨어진 요 점의 전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럼 전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기본식이 이렇게들 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4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Q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겠지, 그죠? 그런데 이때 이 R이 얼마라는 얘기, 떨어진 거리가. 자, Q콜럼에서 떨어진 거리 R이 얼마라는 얘기, 5A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 4파이 입실은 제로 R이 뭐야? 5A다 이 말이에요. 분의 Q다, 그죠? 이게 바로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4, 5, 20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뭐야? 3번이 답이다. 그죠? 암산으로 갈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17번. 자, 공간 도체 중에 정상 전류 밀도 I, 공간 전하 밀도를 로라고 할 때 키로요호프 법칙을 나타낸 것 이렇게 물었어요. 자, 원래는 뭐야?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죠? 우리가 전류 밀도를 I라고 한다는 말은 단위 면적당 전류의 세기예요. 그럼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I 곱 S지, 그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 그 전류 밀도로 표현하면 요게 곧 뭐예요? 인테그랄 면적적분 IDS라는 얘기지, 그죠? I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전체 면적이니까. 면적적분으로는 이렇게. 이 면적을 다시 뭐예요? 최적적분화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면적을 최적하는 게 뭐예요? 가우스의 정리. 그죠?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최적으로 갈 때는 뭐 붙인다? 이렇게. 자, 다이버전스 붙인다. 이 말이에요. 다이버전스 이렇게 붙여가면 되잖아. 면적을 최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선을 면적으로 갈 때는 로테이션, 선적분을 면적적분 갈 때는 로테이션, 면적을 최적적분화 할 때는 다이버전스. 그래서 전류 I를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뭐 키로프 전류 법칙이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들어온 전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온 전류의 합 시거마 유입 전류하고 시거마 유출 전류는 서로 같다. 그러면 결국 시거마 뭐예요?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를 다 합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다 합치면 제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렇게 풀었잖아. 이거를 I1이라고 하고 이걸 I2라고 I3라고 하면 I1하고 I1 더하기 뭐예요? 들어온 전류 I2하고 I3를 더하면 I1하고 I2를 더하면 I3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같으니까 이놈을 이항해서 보면 뭐예요? I1 더하기 I2 마이너스 I3는 제로잖아. 그거 다 합치면 뭐예요?
항상 제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 요 i라고 하는 식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요놈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i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다이버전스 i는 이꼬르 제로다.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설명을 많이 한 거지. 그냥 뭐야?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 키로요호프 전류법칙, 즉 다이버전스 i는 이꼬르 제로다. 외우셔야 돼. 암기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야? 의미가 뭐야? 전류는 항상 뭐야? 발산하지 않는다. 다이버전스가 발산이잖아. 발산하지 않고 전류는 들어온 전류 이꼬르 나간 전류다 이 말이야. 전류는 뭐다? 연속이다.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연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이버전스 i는 제로다. 그죠? 그 다음 자 18번 그냥 공식 봐. 자 유전체에 가한 전개의 색이 E, 분극의 색이 P, 전속 밀도 D, 관계식 중에서 옳은 거 찾으시오. 자 그래서 자 분극의 색이 P라고 하는 놈은 뭐야?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다. 그죠? 전개의 색이 2다.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뭐예요? 외우고 있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식을 다시 적으면 뭐예요? 전속 밀도 D에다가 입실론 제로 2라고 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앞전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항하니까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뭐예요? P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뭐예요? 요거를 D로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지. 그죠? D로 이렇게 묶었다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자 2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입실론 S분의 1이다. 이렇게 또 뭐예요? 표현을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식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식이지 뭐. 그지? 원래는 이 식에서 나온 거. 그지? 자, 그래서 보고 바로 뭐예요? 답 1번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9번. 자, 단면의 지름이 D, 건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I 암페어를 흘렸다. 길이 L에서 자, 길이 L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말이 이거네. 그죠? 이런 철심에 이렇게 뭐예요? 코일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단면의 지름이 D다 이 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일의 건수가 스몰 n인데 단위를 보니까 뭐예요? 회퍼 메타라 그랬으니까 1메타에 뭐예요? 자, 건수가 n회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면 L 메타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길이 L이다 이 말. L 메타에 대한 자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하면 얼마냐고 물었어. 자, 식으로 보면 아무튼 뭘로 구해줘야 돼? 이렇게 구해야지 뭐, 그죠? I분의 N파이다. 자, 그러면 I분의 N, 파이가 되는데 파이는 곧 뭐다? BS다. 그죠? 자, 그러면 자속 파이는 BS가 되니까 I분의 N, 자, 건수 N에다가 자, B라고 하는 것은 뮤 H다. 곱 S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예요? 자, 이렇게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를 구하면 뭐예요? 자개의 세기는 1m의 건수를 N이라고 하면 NY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적으면 H 대신에 다시 뭐예요? NY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NY. 그러면 요 I하고 I가 이렇게 맞줄임이 돼. 그러면 뮤 S 뭐예요? N에 이렇게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L 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지, 그지? 사실 공식이잖아. 내가 이 공식을 풀어낸 거고 이렇게 돼.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뭐 답하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은 봐요. 이게 지금 지름으로 주어졌어. 지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뭐예요? 요 단면적 S를 계산해 내야지, 그죠?
S를 구해야 돼. S. 자, 요 S, 단면적 S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지금 요거. 여기서 이제 나와 있고, 요 그 다음 뭐야? 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야? 뮤제로. 자, B 투자율을 뮤S라고 표현했으니까 뮤S라고 넣으면 되고, 그 다음이 S에다가 N의 제곱인데, 요 단면적 S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 단면적 S를 좀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기본식으로는 파이 R 제곱인데, 요 R이 반지름이잖아. 파이가 되고, 요 R이 뭐예요? 지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2분의 D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의 제곱이다. 이 말. 그러면 결국, 자,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지.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뮤제로, 뮤S 4분의 파이 D 제곱. 그 다음이 N의 제곱이다. 이 말. 근데 이렇게 하면 단위가 뭐예요? 이때 단위는 헨리 퍼 내가 메타로 전부 계산된 거지. 그죠? 근데 저 문제는 보면은 몇 헨리냐 물었으니까 요 총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길이 L 해주면 요게 이제 뭘로 나오겠어요? 단위가 단위 메타당 인덕션스 값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뭐야? L 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뮤제로 대신에 뭐라고 넣었다는 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를 맞줄임하고 맞는 식을 찾으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네, 됐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니까 파이 제곱이 나오잖아. 나오면서 답이 뭐야? 4번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그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전류의 세기가 I, 반지름 R 메타인 원형 선전류 중심에 M에버의 가상 점전압을 둘 때 원형 선전류가 받는 힘을 구하라. 자, 봐요. 원형 이런 선전류가 있다네. 문제가 이렇게. 자, 여기 I 암페어가 되고 반지름이 R이래. R. 자, 그런데 요 선전류 중심에 뭐예요? 여기에 M 웨버의 자하가 있다. 이 말. 요 자하가 있을 때 요 원형 선전류가 받는 힘 F를 구하면 얼마요? 이 말이에요. 힘 F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 M 웨버의 자하가 있기 때문에 M 웨버의 자하에 의해서 뭐예요? 뭐 여기에 힘 F가 발생하네. 그죠? 왜? 요거에 의한 자개의 세기가 있으니까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 선전류에 의해서 선전류에 의한 이 선전류가 있으니까 전류에 의한 자개에 의해서 뭐예요? M 웨버가 받는 힘 F도 있겠지. 그죠? 그런데 얘가 받는 힘이나 얘가 받는 힘이나 힘은 뭐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같으니까 우리가 자하가 받는 힘을 F라고 하면 F는 MH라는 식이 있잖아. 그지? 어차피 같으니까. 그래서 F는 MH가 되니까 여기서 M에다가 요 H라고 하는 것은 요 선전류에 의한 뭐예요? 자개의 세기를 구하면 되잖아. 선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2R5분의 I다. 이 말이에요. 요거 원형전류가 되니까. 원형전류 중심 자개의 세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형전류 중심 자개의 세기를 집어넣으니까 반지름이 R이 되니까 2R5분의 I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야? 여기에 2R5분의 MI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전류 중심에 M웨버의 자하가 있으니까 M웨버의 자하가 받는 힘이나 M웨버 자하에 의한 자개에 의해서 선전류에 받는 힘이 같기 때문에 내가 식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형전류 중심 자개의 세기만 알면 뭐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답이 2번이요. 이렇게 좀 가볍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 뭐예요? 산업기사 또 20문제를 같이 한번 봤어요.